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전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 특목자사고 유지 정책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적어도 현재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고입을 치를 때까지는 지금의 특목자사고 체계 하에서 고교 선택이 가능하고 입시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정책 변화에 맞춰 현재 특목자사고 진학을 고민하고 계신 우리 수험생 학부모님들이 고교 선택과 입시 준비에서 유의하실 점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교육부가 발표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핵심은 이전 정권이 추진했던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을 뒤엎고 특목 자사고 지위를 그대로 유지시키겠다는 겁니다. 아직 법률 개정까지 완전하게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만 2023년 12월에 정부가 관련법 시행령만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물론 기존의 논의 대상이 아니었던 과학고 영재학교도 현재의 학교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이런 정책들의 영향으로 특목자사고 최근 입시 분위기는 일반고 전환 이야기가 처음 나왔던 2017년 이후로 경쟁률이 계속 떨어지다가 지난 2023학년도 입시에서 지원자 수가 크게 늘어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전에 경쟁률이 크게 떨어졌었던 외고 국제고 자사고들의 지원자 수 증가세가 두드러졌고요. 이번 발표로 인해서 당분간 해당 학교들의 경쟁률은 어느 정도의 강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입에서 수시 지원자 비중이 높은 외고 국제고는 2025년 고교 학점제 전면 도입과 내신 절대평가 확대로 인해서 지금보다 대입 실적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문이과 통합수능 이후에 문과 학생들의 정시문이 좁아진 점과 최근 일고 있는 수능 킬러 문항 논란도 수능 변별력을 약화시키고 정시 확대 분위기에 어느 정도 제동을 걸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외고 국제고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이번 정책 발표 내용 중에는 국제 외국어고라는 새로운 고교 유형을 만들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외고 국제고를 희망하는 문과 성향 학생들에게는 반가운 정책입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취임 초기에 이미 예고했던 바이지만 이 국제 외국어고는 말 그대로 외고와 국제고의 교육과정을 통합해 운영할 수 있는 학교를 말합니다. 기존의 외고 국제고는 그대로 유지하되 법령상 학교 구분은 국제 외국어고로 통일하고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 외고 국제고의 전문 교과를 자유롭게 선택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문과 성향의 학생들 입장에서는 과목이나 진로 선택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학종 같은 수시 준비가 좀 더 수월해질 수 있고요. 특히 최근 들어 어문계열 수요보다는 경영, 경제, 국제 관련 분야에 대한 문과 학생들의 선호도가 더 높기 때문에 많은 외고들이 국제 외국어고의 전환을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외고 국제고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문 교과란 학교 특성과 설립 취지에 맞춰 개설된 심화 과목들을 의미하는데요. 외고는 주로 전공어, 부전공어 관련 외국어 심화 과목들이 집중적으로 편성되고 국제고는 국제정치, 국제경제, 세계문제, 비교문화 같은 과목들이 대표적인 전문 교과에 해당합니다. 이제 사실상 외고에서도 이런 국제고 전문 교과 과목 개설이 가능해진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사고도 교육과정에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학교 주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외고 국제고와 함께 계속해서 자기주도 학습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목고는 아니지만 한일고 공주사대부고 같은 전국 단위 모집 농어촌 자율학교들도 이번 발표로 인해 계속 그 지위를 유지하면서 전국 단위 학생 선발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정부의 특목자사고 정책은 큰 변화가 있을 뻔했던 이전 정권의 정책을 완전히 뒤집으면서 현재 입시를 큰 변화 없이 이어가는 분위기인데요. 지금 특목자사고 진학을 고민하거나 준비 중이신 학생 학부모님들께는 한편으로 다행스러운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교 학점제와 대입제도의 변화가 앞으로 이 특목자사고들에게 어느 정도나 유리할지 불리할지 아직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정부에서 애써 살려놓은 특목자사고들을 입시에서 굳이 불리하게 만들 이유는 크게 없어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찍부터 특정 계열 성향이 뚜렷한 학생들은 최근의 선배들보다는 훨씬 부담 없이 특목자사고 선택이 가능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특히 내신 절대평가제로 인한 상위권 대학들의 교과 전형 축소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특목자사고에 대한 선호도가 지금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전반적인 학생 수 감소로 경쟁률이 지금보다 크게 오르긴 어렵겠지만 새롭게 등장하는 국제 외국어고가 문과 성향 상위권 학생들을 어느 정도 흡수하면서
그동안 가장 침체됐던 외고 국제고 입시 분위기를 조금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입시 분위기가 살아나게 되면 당연히 특목자사고 합격 경쟁은 조금 더 치열해질 수 있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기주도 학습 전형을 계속 유지할 예정이기 때문에 선행학습보다는 중학교 생활에서의 적극적인 활동, 기본적인 내신 관리, 독서, 그리고 실제 자기 주도적인 학습 경험 등이 여전히 중요한 경쟁력으로 작용하겠습니다. 문제풀이 중심의 공부에만 치중하다 보면 똑똑한 학생들도 자칫 소홀할 수 있는 경쟁력이기 때문에 학생이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의 구체적인 전형 요소들을 미리 알아보고 그 경쟁력의 실체가 무엇인지 학생이 직접 느껴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선배들이 받았던 면접 질문을 찾아본다거나 자기소개서를 미리 한번 써보는 것도 도움될 수 있고, 학교가 주최하는 입학 설명회에 미리 한번 가보는 것도 입시 준비와 동기부여에 도움될 수 있겠습니다. 올해 특목자사고 입시를 생각하고 있는 현재 중3 학생들도 선배들보다는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입시 준비를 할 수 있게 됐는데요. 학교별 보다 자세한 입시 대비법도 추가 영상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목자사고 입시 그 밖의 궁금증들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도 드리고 영상 제작에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 달면 합격.